예, 안녕하십니까.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 센터 기계 가공 도면을 보고, 마스터캠에서 이제 제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완성한 그 제도 도면을 가공 경로 툴패스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된 툴패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NC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특성에 맞게끔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그 기계 가공용 NC 즉 G코드나 그다음에 M코드를 잠시 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요, G코드 설명은 캠에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수기 그 프로그래밍에서 좀 하는 부분이 맞긴 한데, 제가 전에도 강조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캠을 하시든 뭐 수기를 하시든 어쨌든 G코드는 알고 캠을 만져야 되고, 또 G코드를 알고 수기 가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요 네 가지를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면이 하나 보이시죠, 그죠? 이제 얘는 평면도의 그림인데요. 얘는 정면도의 그림이긴 한데, 섹션 A라고 해서 요렇게 단면을 친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두께 때문에, 그 다음 그 깊이하고 그런 이유로 이제 여기에 이제 단면을 그 정면에 행상하는 단면들을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형상들은 우리가 이제 2D, 그러니까 2차원 가공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이제 가공 분야에서 보면 기계 가공이 있고 금형 가공이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나뉘거든요. 대분류로 나누면. 그래서 이제 기계 가공 쪽에서는 2D 2.5D라고 하는 방식의 가공을 많이 하고요. 금형에서는 2D 2.5D보다는 3D나 이제 이런 그 이상의 이제 가공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계 가공을 위한 이제 2D의 형상을 마스터캠에서 캠 가공을 위해서 이제 NC 프로그램의 생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그림은 사실 오토캐드의 어떤 도면의 그림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예. 마스터캠은 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캐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취수도 넣을 수 있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캠 기능도 가지고 있죠. 물론 캠이 이제 원래 메인이겠죠. 서브가 이제 캐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형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가 이제 69에 70이다, 그죠? 원점은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공을 어디서 시작할까를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계 가공에서 이제 시작을 가공을 할 때, 머신 센터라고 하는 장비의 특성을 보면,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가는 곳이 바로 원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원점으로 삼았으면, 요 기준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편의상 저는 요 왼쪽 아래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요. 자, 여기 보이는 거는 XY죠? 예. 됐죠? 자, 사각형 그리는 방식 여기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왼쪽 마우스를 계속 쓰시면 돼요.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놓고 클릭해놓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아직 활성화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가로 방향은 69, 세로 방향은 70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요거는 적용이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여기에 자동 배율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해줍니다. 예. 마우스,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중간에 휠 버튼을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는 그런 느낌이죠. 혹은 뭐 Z 엔터, E 엔터, 혹은 Z 엔터, A 엔터 뭐 그런 방식의 화면을 이렇게 꽉 채워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 4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 옵셋 59로 하고요. 그러니까 선 한 개만 옵셋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동 윤곽 옵셋 안에 선 한 개만 옵셋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동 옵셋 클릭하시고, 자, 숫자는 4죠? 4라고 먼저 주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클릭하시고, 클릭. 적용을 눌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4라는 숫자가 사실 바닥에도 있긴 한데, 저는 가로를 먼저 그려놓을게요. 59라는 숫자를 주고, 클릭하고, 클릭. 적용 누르시고요. 바닥에 여기 4라는 숫자 또 보이시죠? 그 다음에 60 더 보이고요. 4 엔터, 바닥에서 위로, 적용, 그 다음에 60이라고 주시고, 요 선을 위로, 또 클릭,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호 R10이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네, 여기요. 보이시죠? 원 클릭하고요. 여기 모서리
교차점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내시고 반지름이 얼마요? 10이라고 주시면 돼요. 이 숫자를 바꾸면 희한하게도 얘가 따라올 거예요. 여기는 반지름, 요건 지름이 자동으로 옵니다. 한번 엔터 쳐볼까요? 따라오죠. 예. 됐죠? 이상 없으니까 확인. 자, 선 정리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중심선에서 얘가 17만큼 옮겨졌죠. 여기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죠? 그럼 결국은 34만큼의 옵셋을 하고 이 옵셋한 선을 17만큼 뒤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도 옵셋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죠? 선 한 개 옵셋하는 방식으로 34라고 주고 클릭, 적용 누르고 17이라는 숫자를 주고 클릭, 왼쪽으로 한 번 더 왼쪽 마우스 클릭, 이번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이 이제 여기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선 그리는 거, 두 점 선 그리는 방식을 이용해서요. 여기 교차점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근데 내가 교차점을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캐드에서는 이제 오스냅이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마스터캠에서는 이걸 한 눌러놓고요. 요 느낌표를 한번 눌러놓으시면요. 자동 커서 위치 선택의 세팅이라고 해서 내가 교차점을 자동으로 선택하게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켜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꼭 이런 것들은 기본 세팅을 해놓고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마스터캠은 특별히 설정을 안 해주셔도 기본 세팅은 잘 되어 있을 거니까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여기 찍고요. 요렇게 뽑아내는데, 근데 요게 움직일 때마다 희한하게도 여기하고 여기를 잘 보세요. 길이도 늘어날 때마다 각도가 이렇게 뭔가 움직이죠. 180도. 여기가 몇 도일까요? 예, 맞습니다. 오토캐드하고 같은 각도를 얘를 가져요.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놓고요. 결국 여기 30도라는 의미는 180도에서 30도를 더한, 즉 210도를 의미하는 거 맞죠? 예.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암산으로 210을 했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180 더하기 30이라는 숫자를 주고 엔터를 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210이라고 주고 엔터를 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선은 살려두겠지만 요 선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그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죠. 자, 요 선은 나중에 요 중심선 요거 가지고 또 뭘 해야 되겠죠. 여기 R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요만큼 내린 어떤 선을 하나 그려놓고 해야겠죠. 우선은 오늘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여기 있는 아이콘 이동 옵셋을 쓸 거고요. 나중에는 이런 중심선 안 그리고도 이런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동 옵셋 요 클릭을 하고요. 캐드처럼 중심선을 그어줘야지 원을 그릴 수 있겠죠. 9라고 주고 클릭하시고 일단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원 그리기 누르셔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아니죠? 여기 교차점이죠? 여기 요 포인트죠? 클릭. 자, 적당히 벌려놓고 반지름이 6이라고 알려주시면 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직선은 누르시고요. 왼쪽 마우스 여기 포인트 잡히죠? 클릭. 위로 하나, 여기도 클릭, 또 위로 살짝 하나. 네, 되셨죠?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 6이라는 숫자 R이 보이시죠? 여기 10만큼 떨어졌답니다. 누르시고 중심선 클릭하고 자,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를 먼저 선을 먼저 띄워놓고 10이라는 숫자를 줬어요. 순서를 바꿨어요. 아까는 10을 주고, 아까는 숫자를 주고 선을 눌렀잖아요. 지금은 선을 띄워놓고 숫자를 이렇게 줘도 움직입니다. 예, 되셨죠? 확인 눌러주십시오. 이 교차점에 원이 생기죠? 예, R이 얼마라고요? 6이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요건 필렛은 나중에 완성하면 되니까 됐고요. 여기 보시면 30이라는 숫자만큼 떨어져서 12, 이게 보이시나요? 이 선 아직까지는 복잡해 보이진 않죠. 이따가 선 정리는 같이 할게요. 자, 한 선, 단위선 옵셋 누르시고 30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위쪽으로 12만큼 여기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10이라고 띄우고 선 찍고 클릭, 또 선 찍고 클릭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있고요. 네, 이런 기능도 있어요. 마스터캠에서는 하나 이제 할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를 주고요.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할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 방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하면 반대로 가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 양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려놓고 대칭으로 만드는 이런 특수한 기능이 좀 있어요. 좀 독특하다, 그죠? 예,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캐드에서는 이런 기능은 없어요. 캐드는 무조건 띄워야 된다, 그죠? 복사를 하거나 미러를 하거나 얘는 이걸로 이제 한 번에 돼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을 있는 원호를 그리셔야겠죠. 원호도 원이니까 이건 아니죠. 원 안에 들어있는 여기 역삼각형 누르고요. 두 점호 그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포인트를 찍고, 여기죠? 여기 적당한 크기로 클릭해놓고, 반지름을 17이라고 주시면 완성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요 선들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뒤로 지우고요. 자, 못하기도 한 번에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그러면 윤곽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끝났군요. 제가 이제 CAD 수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윤곽이라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스터캠에서는 이제 가공 경로 자체가 이제 윤곽이라는 말이 나오고, 포켓 가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곽이라고, 이제 이 바깥 부분을 우린 다 윤곽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셔야 되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이 부분을 바깥쪽 윤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쪽 가공은 다 포켓 가공이라고 불러요. 용어적으로 용어 정립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를 또 트리밍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근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지금 이거를 그리는데 CAD처럼 똑같이 그린다, 즉 치수도 줘가면서 그려야 할까? 혹은 중심선도 살려놔야 할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우리가 선 정리를 할 때는요, 그냥 우리는 이 뼈대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공구가 중심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뼈대를 타고 이제 중심선이 가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심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잡다한 것도 좀 많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일단 좀 이따 완성해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필요 없는 선들을 트리밍 할 거니까, 이제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여기 가위 모양 보이시죠? 네. 클릭 한번 해놓고요. 오토캐드의 TR 엔터처럼 쓰시려면 요거를 빨간 장대에 있는 거를 클릭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의 방향키를, 화살표를 갖다 대면요, 점선으로 나와요. 보이시죠? 자, 클릭해볼까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보세요. 클릭. 점선 나온 부분들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점 하나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예. 툴패스를 낼 때는 영향을 주진 않는데, 사실은 얘는 왜 나왔냐 하면, 환경 설정을 우리가 했었을 때 보면, 우리가 중심 원호는 우리가 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썼을 거예요. 그렇군요. CAD 설정에 보면 원호 중심표 표시를 우리가 써놓고 요걸 켜놨기 때문에 중심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캠 짤 때는 뭐 이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게 좀 깨름직하면 요거를 지우려면 아까 설정해서 지우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살려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자, 이제 상단에 이제 요것들 선 정리해야 되겠죠. 가위로 요렇게 먼저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 닫고, 불필요한 선들은 클릭 왼쪽 마우스로 해놓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요 부분도 이제 클릭할 텐데, 이제 제가 아까 중심선이 필요 없다 그랬죠. 일단은요, 가위 모양으로 요거하고 똑같이 잘라내야 되겠죠. 요거 자르고 요렇게 연결되고, 여기 자르고, 그죠? 여기 수평선 하나 그리지 않았네요. 선 들어가서 여기 4분점에서 요거 하나 만들어내고, 가위 들어오셔서 여기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 그럼 이 부분은 다 완성이 됐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은 불필요하죠. 확인 누르시고, 자, 클릭, 왼쪽 마우스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 이 중심선 필요 없죠? 클릭, 딜리트. 이 중심선도 필요 없죠? 클릭, 딜리트. 근데 요 선은 제가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요 선도 필요는 없네요. 왜냐하면 요 중심은 포켓을 그릴 때 34.5니까 중심이 다르다, 그죠? 그럼 얘도 과감하게 지웁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하진 않았는데요. 상단에 가시면 여기 R5라는 소리는 필렛이죠. CAD에서는 필렛이라 부른다, 그죠? 여기 보면 딱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요 그림 클릭하고요. 5라는 숫자 들어가 있죠. 똑같죠? 클릭하시면, 선과 선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요 중심선 필요 없네요. 왼쪽 마우스 클릭, 딜리트. 가위 모양 들어가셔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C 못하게 주시면 되죠. C가 5라고 하네요. 근데 자, 여기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그리시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신규로 뭔가 그릴 때는 항상 여기서 뭔가 그렸죠, 지금. 그죠? 지금까지. 그죠? 예. 그리고 요까지 이제 수정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제 요걸 썼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은 요 상단에 들어가면요, 여기 다 명령어들이 사실은 다 존재한답니다. 여기에서 편리하게 쓰는 것들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챔퍼는 여기 들어있어요. 역삼각형 누르시면 여기가 있죠.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요. 요거는 한 개, 이거는 붙어있는 다수. 나중에 또 하게 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자, 일단 한 개 클릭하고 5mm짜리죠. 예, 됐고요.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윤곽의 모양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포켓에 있는 여기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 그 송이버섯 모양이다, 그죠? 송이버섯 모양이다,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중심에 요 교차점을, 요 교차선을 만들려면 옵셋을 해야 되겠다, 그죠? 한 개 만들고요. 27이라는 숫자를 주고 바닥에서 하나 적용. 그 다음에 34.5라는 숫자를 주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다가 여기 M8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18짜리 원이에요. 원 두 개를 그릴게요. 다시 역삼각형 누르고 중심점 원 그려놓고 교차점 확대해서 여기죠? 네.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됐습니다. 클릭. 요거 8이라고 지름으로 주시고요. 적용.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름 18이다, 그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18이라는 숫자 요거 옵셋하는 기능, 그러면 9잖아요. 요거 아까 참 우리가 재밌는 거 배웠는데, 그쵸? 클릭하시고 이동 옵셋 9라고 숫자 주시고 하나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요거 기억나시죠? 한 번, 두 번 하면 양방향으로 확인 눌러주시면 편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도라고 해당하는 선이 그려졌어요. 두 점선 여기 교차점 찍고 하나 뻗어 놓고요. 요게 40도가 떴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는 140도라는 소리죠. 맞습니다. 14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요. 대칭 기능 배우시는 게 더 좋죠. 상단에 가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게 대칭에 해당하는 어떤 명령어일까요?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예, 맞습니다. 3번에 해당하겠죠. 예, 딱 글자가 그렇게 써있죠. 클릭하고 요소를 이제 선택하래요. 요소는 얘죠? 왼쪽 마우스 클릭. 더 이상 없죠?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하는 거죠. 대칭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중심선은 수직 형태냐 수평 형태냐? 우린 수직 형태죠. 얘를 선택할 거잖아요. 얘 클릭하고요. 요 선을 클릭해 주세요. 잠깐만요. 요 앞에를 요거를 클릭하고요. 요거 아니에요. ESC 눌렀어요. 요거 아니에요. 요걸 클릭해 놓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선을 클릭해 주세요. 선. 미리 보기 보이시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미리 보기는 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체크를 항상 켜놓으면 좋겠죠? 확인 눌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없으면 다 가위로 오려내시면 되죠. 가위,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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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팅. 그 다음에 안에도 이렇게 커팅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 주시고. 불필요한 선들 하나, 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셋, 네 개, 딜리트 눌러 주십시오. 자, 이 중심선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R6이라고 잡혔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죠. 4개, 4개, R6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또 필렛 요소 하나짜리. 이번엔 6이니까 6으로 바꿔주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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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왼쪽 마우스예요. 네, 선과 선들을 계속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멍 뚫린 원이네? 근데 이제 도면상에서는 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일부러 얘처럼 그린다고 또 뭐 선 한 개를 옵셋 한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뭐 잘라내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조금 별로 안 어울리고 백을 눌러서 그냥 요건 하나로만 만들어 주시고요. 공정상으로 이제 탭 공정을 한 번 더 넣으시면 되죠. 센터 드릴, 그 다음에 탭 공정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G코드가 G84로 뽑혔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 됐죠? 그 다음에 윤곽은 깊이가 6이고 포켓은 5예요. 두께는 25라고 합니다. 이 두께도 참 중요합니다. 가공을 할 때는요. 자, 이제 공구를 생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탭까지 있으니까 공구는 이제 이렇게 설정해 볼까요? 우리 4개를 씁시다. 자, 여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T01은 저는 이제 평 엔드밀 쓰겠습니다.
10파이를 쓸 거고요. 두 날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을 쓰고 4파이짜리, 이건 날 수 의미 없고요. 드릴은 6.8파이 쓰겠습니다. 날 수 의미 없습니다. 탭 드릴은 M18짜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피치는 1.25짜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구마다 속도를 좀 정해 줄 텐데, 요거 세 가지 위에 있는 공구들은 다 이렇게 쓸 거예요. 주축 회전수 1000, 피드백. 자, 그 다음에 탭은요, 주축 회전수 200, 피드는 250이라고 줄 겁니다. 자, 특별히 그 탭은 우리가 G84를 쓸 거거든요. 84라고 하는 탭 드릴링 고정 사이클을 쓸 거고, 여기서 피드 값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스피드, 그러니까 주축 회전수에다가 이렇게 탭 드릴, 그러니까 탭 드릴의 피치를 곱한 값이에요. 피치 값. 그러면 이 말이죠. 200 곱하기 1.25 했더니 얼마? 250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 있는 1100이라는 숫자는 제가 인위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그 공구 그 책자들 보면 이제 뭐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요건 이제 우리가 결정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요 공구를 우린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건 평면도의 그림이고, 그럼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의 두께가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2D니까 공구가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어떤 평면의 그림이니까요. 실제로는 요것만 있으면 되고요. 얘를 정면도로 보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정면을 클릭하면 얘는 두께가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냥 공구가 내려가는 건 깊이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니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평면 누르고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제 좀 이렇게 비주얼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주얼감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해서 재료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시뮬레이션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구의 깊이를 조정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하게 좀 만드는 역할을 여기서 좀 수행하고자 하는데, 재료 설정이라는 부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왼쪽에 가면 속성 앞에 보면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재료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자, 아까 가로가 얼마였습니까? 60, 가로가 X죠? 69였고, 세로는 70이었죠? 그 다음에 소재 두께는 25였어요. 맞습니까? 그죠? 가로, 세로, 높이. 원점 우리 여기 삼기로 했죠? 아까 여기 요 모서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여기 왼쪽 마우스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어떤 형태가 나타났을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상의 두께가 나와요. 2점태선으로.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도 두께가 나올 거고, 공구가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관통되는 깊이량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요거 굳이 안 해도 이게 툴패스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비주얼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뿐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이상 없으시죠? 네, 잘 따라오셨고요. 자, 공정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센터 드릴 하나, 이제 엔드밀로 융각 깎고 포켓 가고, 탭으로 마지막 공정 낸다고 생각하십시다. 이해되셨죠? 자, 상단에 올라가면 가공 공정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드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센터 드릴, 탭 드릴. 자, 드릴 가공 왼쪽 마우스 클릭. 자, 이거는 파일 이름이 지금 이제 기본 값이 T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냥 무시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센터점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든요. 센터점. 자, 우리가 센터점을 찍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이전의 과정에서 수업에서는 여기를 바로 찍었거든요. 네, 그런 방법보다도 사실은 여기 센터가 얘 센터이기도 하지만 얘 센터이기도 한데, 이게 그래도 똑같으니까 이렇지만 사실은 좀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 원에 대한 센터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요것도 맞지만요. 지금 기본 값은 얘인데요. 요 도형 요소를 눌러놓고 센터가 아니라 원 자체를 클릭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원 자체를. 그러면 요 센터를 잡아요. 요 원에 해당하는 센터. 혹시라도 요게 같은 센터가 아닐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요렇다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십자선이 생기고, 이제 요 명령어 창이 생기겠죠. 공구 눌러주시고 왼쪽 마우스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눌러주십시오.
센터 드릴 요 왼쪽 마우스로 그림을 클릭하고요. 자, 공구 번호는 아까 2번이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름은 4로 하자 그랬죠? 예, 2 엔터, 4 엔터 주시면 돼요. 요 그림이 조금씩 아까 조그만해진 거 보셨나요? 자, 조건 누르시고 경장 보정. 예, D01, 뭐 H01이라는 소리, D02, H02라는 소리겠죠? 자, 이송 속도가 이제 F100. 예, 피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송 속도 100. Z축 이송, 이건 아니에요. 사이클에서의 Z축 이송은 좀 의미가 달라서 사이클에서는 요게 Z 값이에요. Z로 들어가는 이송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아니에요. 요것만 주시면 되고, 주축 계전수는 S1000이니까 1000 주시면 됩니다. 공구 이름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지난 시간엔 줬었지만,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만 나오는 거라서요. 왼쪽 여기 마우스 클릭해 놓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사라지고, 여기가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절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드릴 카운터 보호가 81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만질 건 없습니다. 자, 링크 파라메터는 이제 저립하는 깊이 값입니다. 자, 안전 높이도 줄 거니까 체크하고요. 그리고 다 우리는 절대 값으로 쓸 겁니다. CAD 이제 G코드를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G91이 있고 G90이 있죠. 제가 순서를 일부러 바꿨어요. G91은 어떤 좌표입니까? 상대 좌표죠. 상대 지령이라고 부르고, G90은 절대 좌표, 절대 지령이라고 부르죠. 예, 이런 G코드도 여러분들이 파악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 절대값으로 바꿔놓고, 공구 복규 값은 뭐냐면요, 얘가 공구가 찌르고 나서 들 거잖아요. 들어야지 빠져나갈 거니까. 찌르고 나서 들 때 요만큼 들까, 많이 들까, 적당히 들까, 뭐 그런 값이에요. 그럼 이렇게 준다는 소리는 25만큼만 든다는 소리예요. 찌르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숫자 25는 소재 상단에서의 25라는 소리예요. 이거 25mm입니다. 예, 저는 그냥 이 숫자를 좀 작게 만들 거니까 3으로 줄 거고, 가공 깊이는 -5라고 주고 엔터를 칠 거예요.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Z가 이쪽이 플러스고요. 요 밑으로는 Z가 마이너스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요거 안 주시면 예, 허공에서 헛방지를 하겠죠. 마이너스 꼭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삭료 들어가셔서 플로드를 ON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M08이 떠요. 자, 이제 G코드도 하나 더 알아볼까요? 여러분, M08, M09가 있어요. M08은 절삭유 켜고 켜기. 이 되죠? 싹유 뭐겠습니까? 끄기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럼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을 보시면 여기 들어간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요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이 이제 안전 높이고요. 여기 하늘색이 여기가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m예요. 아까 그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절입 깊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5mm고요. 이해되셨죠? 오른쪽 마우스 평면 누르시고 왼쪽에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자, 같은 위치에 같은 구멍에 같은 센터들을 드릴 꽂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만들어준 얘를 복사 붙여놓고 공구 바꾸고 깊이만 바꿔주면 조금 편리하겠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복사를 클릭하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클릭해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붙이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도 한 개가 더 생겨요. 그럼 여기에 밑에 2번 밑에 조건에 들어가시면 이제 공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에 드릴이죠. 왼쪽 마우스 클릭. 공구 번호 드릴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었고요. 지름 아까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6.8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6.8의 드릴로 뚫었을까요? M8의 의미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M8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메트릭계 나사를 쓰죠? 그죠? 메트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밀리미터 계를 쓰잖아요. 밀리미터 계 나사를 써요. 뭐 인치계도 있지만. 그래서 M8의 의미는, 물론 M8은 이게 8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8파이의 이제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면 8파이짜리의 나사가 나려면 드릴로 8파이를 뚫어버리면 나사가 안 나죠. 그죠? 맞죠? 그래서 기초구멍이라고 하는 이 구멍은요, 얘보다는 좀 작게 뚫어주고 나사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6.8이 된 기준, 그 근거는 뭐냐면요, 요 드릴이 6.8이 된 근거는 요 뒤에 보시면 요 피치 값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쉽게 계산하는데, 여기 8파이라 그랬으니까 8
빼기 피치를 빼주시면 여기 얼마입니까? 6.75가 나오죠. 6.75짜리 드릴은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근데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6.8로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6.9짜리에 이제 나사를 내시면 돼요. 6.8에서 6.9 사이의 파일을 가진 드릴 가지고 초고 구멍을 뚫고 M8에 해당하는 탭 드릴 가지고 이제 구멍을 이제 나사를 내시면 나사가 이제 이쁘게 잘 난다고 합니다. 아셨죠? 이런 근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현업에 계신지 뭐 어떤 신지는 저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보면 주변에서 쓰고 있는 공구들 가지고 이제 현업에서는 많이 계산을 많이 내요. 계산을 많이 한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값이라고 해서 그 공구 카탈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공구는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피드 값으로 얼마의 뭐 어떤 GP 값으로 하라는 그런 데이터 값은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지켜야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이제 현장에서 뭐 현장이 먼저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요. 경험치가 있고 이론치라는 게 존재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이 현장 실무하고는 다른 건 아시죠? 조금 다르죠? 네, 맞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사실 먼저야 하면 사실은 경험치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치. 그 다음에 이제 이론치, 이제 이런 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셨죠? 그래서 이제 경험치에 의한 데이터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 현장에서 뭔가 답을 구할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거기에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공구나 소재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그 근거로 이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런 게 바로 경험치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된다 그러면 사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론치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비빌 언덕이라고. 비빌 언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험치에서 획득할 수 없는 어떤 통계값이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험치에서 안 되는 것들. 그건 이제 이론치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론치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겠죠. 어쨌든요, 그런 개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6.8이라고 주고 조건에 들어가셔서 이송속도 100, 추측해줘서는 1000 주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철사 파라메타 그대로인데 요걸 쓰시면 G81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요 드릴로 구멍을 낼 때는요, 공구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거 한 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소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얘는 이렇게 가공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구멍을 내야 돼요. 한 방에 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팩 드릴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구멍을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 드릴 할 땐 얘기를 특별히 안 했는데요. 그 센터 드릴 사이클은 아니지만 센터 드릴에서 사용된 사이클은 G81을 썼어요. 그러나 드릴에서는요, 글은 G83을 쓰려고 합니다. 이게 팩 드릴이에요.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네, 아셨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팩 값은 Q 값이라고 하고 한 번에 조립되는 깊이 3mm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링크 파라메타는 다 살아있는데 여기 가공 깊이만 아까 소재 깊이가 얼마였나요? 25였죠. 마이너스 25까지만 하면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관통을 하지 않아요, 공구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드릴에 보면 드릴 날각이 118도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요 끝이 25라면 요 부분은 가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재 지름의 절반, 지금 6.8이니까 대략 7회라고 보고 3.5 정도를 구멍을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8.5 정도로 이제 좀 더 내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드릴의 반지름 값을 드릴의 반지름 값을 여기 가공 깊이에다가 좀 더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가공 이제
관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류는 온돼 있을 거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근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평면을 보시면 얘가 뭐라? 분명히 우리는 관통시켰는데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때문에 여기 복사한 얘가 원본을 여기 4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하고 좀 다른 점이 혹시 느껴지세요? 여기. 그죠?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4번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는 얘입니다. 재생성. 이거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 드릴로 요만큼, 드릴로 이제 이만큼 뚫었다는 소리예요. 관통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오십시오. 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게 10파이짜리 이제 평 엔드밀이고요. 그러면 10파이짜리 엔드밀이 이 깊이 6mm를 한 번에 넣고 가공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고요. 자, 제가 두 날이라고 이게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사실은 조금 존재해요. 10파이짜리 파이 두 날의 공구는 그죠? 예, 1회 전입 최대량이요. 공구 지름 나누기 예, 그 다음에 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10 나누기 2 그러면 얼마? 예, 최대 저립 깊이는 5mm에 해당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러면 5mm가 안 되죠. 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공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공하면 될까요? 1 더하기 5mm 깎고 1mm 더 깎고 그 다음에 2mm 더 깎고 4mm 깎고 이런 식으로 깎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캠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이제 그 가공 저항이라는 건 이제 반발력이죠. 내가 가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견디는 힘인데 당연히 소재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가공 저항은 발생을 합니다. 가공 저항이 한 번 깎았을 때, 두 번 깎았을 때 다 똑같은 가공량이, 그러니까 가공 저항을 받아야 되겠죠. 얘는 이만큼 깎았을 때 저항하고 요 저항은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은 가공 깊이량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가공 저항은 똑같아집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가공 저항은 같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캠은 가공을 해요. 똑똑하게도. 우리가 굳이 3mm씩은 안 나눠줘도. 어쨌든 요 깊이는 요렇다는 건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평면상에서도 여기가 덜 깎일 것 같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 요 부분을 깊이 가공, 요 부분을 측면 가공이라 부를 거예요. 자,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아까 요쪽 바깥쪽 가공을 우리는 어떤 가공이라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가공이었습니까? 바깥쪽 테두리를. 예, 윤곽 가공이라 불렀어요. 자, 윤곽 가공 클릭하시고요. 자, 윤곽에 따라서 공구가 여길 따라 움직이면 안 되죠? 공구가 요 선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들을 결국은 툴 패스에 해당하는 패스예요. 경로라는 말이죠. 자,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할 텐데, 요 하나의 마디예요. 요 마디 중심 밑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방향이 이렇게 나와요. 공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돈다는 소리는 하향 절삭에 해당하고 G코드 상에서의 하향 절삭은 G41에 해당합니다. G41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기 얘기할 때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G41 좌보정이고요.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버리면 G42가 또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보정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우린 좌보정의 하향 절삭의 방향으로 가공을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녹색의 화살표가 한 개 생겼다면 정상. 혹여라도 어딘가에 빨간 화살표가 생겼다면 여기 언저리가 분명히 선이 겹쳤거나 떨어졌거나 선이 이상하다는 소리예요. 자, 선택하셨으면 엔터 치시면 되겠죠. 엔터. 그 다음에 또 창이 열리고요. 공구 들어가시고 오른쪽 마우스 새공구 생성 누르시고 평 엔드밀 클릭하시고요. 공구 번호 1번 지름 10 그대로 쓰면 되겠죠. 조건 들어가시고 경장 보정 다 1 돼 있죠. 자, 이제 요게 XY에 해당하는 이송 속도 값입니다. 저는 100. 요거 Z축은 밑으로 내려갈 때 속도예요. 요거는 이제 200 주셔야 돼요. 100, 200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그 차이점을 나중에 G코드에서 보기 위해서 그냥 숫자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평엔드밀로 X, Y, Z를 가공할 때는 여기에도 한 개를 더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사이클에서는 요거 하나만 줬잖아요. 맞죠? 드릴, 센터 드릴, 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엔드밀하고 페이스 커터 이런 것들 쓸 때는 여기도 주셔야 돼요.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추측의 전수는 1000 주시고요. 날수는 아까 2날 하자 그랬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확인 누르시고
자, 절삭 파라메터 들어오시고요. 제가 아까 어떤 보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좌보정, 우보정이라는 말을 쓰고 G41, 2를 썼죠. 근데 우리는 아까 41이라고 했죠. 41을 포함시킨 G코드를 뽑기 위해서는 보정 형태가 컴퓨터가 아니라 클릭하시고 컨트롤로 바꿔주셔야지 G41이든 2가 나와요. D01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예, 됐고요. 자, 깊이 가공. 아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값이 깊이라 그랬죠. 근데 우린 깊이를 2번 깎아야 되죠. 그러면 얘를 체크를 켜고요. 최대 항상 간격은 이건 어떻게 계산을 주면 되냐면 공구 지름 나누기 공구의 날수 그리고 엔터 치시면 5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정삭 횟수 여기서 정삭을 안 할 거니까 제로 만들어 놓고요. 공구 유지 체크해 주십시오. 유지를 안 해 놓으시면 자꾸 안전 높이로 들었다가 다시 내려가요. 그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공구 유지를 체크해 놓으시면 공구가 안전 높이로 이제 들지 않아요. 안전 높이 와서 깊이 한번 깎고 두 번째 깎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깊이로 더 내려가요. 그 다음에 진입 뽑기 관통 아니고 아까 측면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보면서 뭔가 얘기할게요.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시고 안전 높이 체크되어 있고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자, 다른 거 다 내비두시고요. 깊이만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진입 높이는 공구가 안전 높이에서 한 방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얘가 여기까지 와서요. 여기까지 와서 요만큼 한 번 더 내려와서 살짝 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공구를 굳이 틀어서 뭔가 할 때는 틀어서 이제 옮길 때 높이는 25입니다. 요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포켓 가공할 때 얘가 공구가 25 들고 포켓에 밀어 넣겠죠. 네,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곽 가공이 끝나고 포켓 들어갈 때, 다음 공격 들어갈 때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절삭률 들어가셔서 ON 해주시면 M08이 뜨겠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보라색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투패스가 한 개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자, 사실 이거 센터 드릴하고 드릴 할 때는 제가 굳이 보진 않았는데요. 이제 물론 다 봐도 상관은 없지만 얘를 볼 때는 좀 굳이 봐야 돼요. 가공 경로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요거 두 개가 켜져 있어야 돼요. 공구 표시하고 빠른 검증.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플레이 버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하나 보이죠? 이게 속도예요. 오른쪽으로 쫙 붙여놓고 여기 플레이 버튼 왼쪽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실행. 그럼 공구가 이렇게 돈대요. 네. 두 바퀴 돌았죠. 왜냐하면 3mm씩 깎았을 거니까. 오른쪽 마우스 정면. 자, 이게 3mm, 3mm라는 소리예요. 오른쪽 마우스 평면. 자, 그건 괜찮은데, 자, 여기는 미삭이죠. 미삭이죠. 미삭. 자, 미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절삭을 미삭이라고 불러요. 네, 미삭. 미절삭. 네, 이게 보이죠? 야, 그럼 어떡할까요? 더 큰 공구를 쓰면 좋겠는데 한 20파이짜리 쓰면 좋겠죠. 그럼 공구는 여기 안 들어가요. 20파이짜리 쓰면 좋겠는데. 그쵸? 그러면 이 같은 공구 가지고 여기를 한 번 더 바깥에서 깎고 안쪽을 한번 깎아주면 어떨까요? 바깥에 크게 한번 깎고 안에 깎으면. 그래서 측면 가공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 수정할 때는 여기 조건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 편집이 가능해요. 자, 들어가셔서 아까 측면 가공 들어오시고요. 요거 체크를 켜놓고 자, 황상에 있는 번호 한 번 깎는 게 아니라 2번. 그리고 가공 간격은요. 아까 그 보라색이 있었는데 첫 번째 보라색 그러니까 공구 중심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두 번째 돌 때는 여기라는 소리인데 요 서로 간의 간격이 5라는 소리예요. 요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요 간격이 커지겠죠. 근데 얘가 20, 30 넘어가면 또 중간에 허당이 되겠죠. 일단 적당히 5로. 근데 5를 해도 아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공구 유지 확인해 보고요. 일단 확인 누르시고 여기 업데이트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업데이트 눌러놓고. 그러면 두 줄이 생겼다. 그죠? 가공 경로 들어가시고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네, 여기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 없고 여기도 이상이 없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여기가 좀 찝찝했거든요. 네, 요렇게 지나갔다는 소리는 여기를 몰고 갔다는 소리니까 그럼 5mm만 간격을 띄워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네요. 그럼 이상이 없습니다.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윤곽에 해당하는 가공은 끝났습니다. 자, 공구를 이제 포켓에 밀어 넣을 겁니다.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포켓 가공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공구가 돌아가야 되는 선들은 얘들이죠. 포켓 가공은 선을 어딜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방향 상관없어요. 아무 선이나 클릭. 확인 누르시고 공구는 같은 공구 쓸 거죠. 공구 들어가시고 1번 클릭해 놓고요. 왼쪽 마우스로 절삭 파라메타 하향 절삭이고 나머지 만질 거 없고요. 황삭에 들어가셔서 공구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깎을 거냐예요. 이렇게
거미 모양처럼 벌려가면서 깎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오버랩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들 딴 것도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저는 요걸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진입 동작 자동으로 돼 있죠. 정삭 들어가셔서 요 정삭 체크를 빼주십시오. 지금은 정삭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황삭 공구로 그냥 치수를 다 만드는 과정이니까 정삭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괜찮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죠? 자, 링크 파라메타 안전 높이 절대값으로 다 바꿔놓고요. 자, 이상 없고 가공 깊이만 얼마? -5라고 주셔야겠죠. 절상에 들어가셔서 플로드는 ON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보이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공구가 요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구가 결론만 말하면 얘를 사실 요 원의 센터로 넣고 싶거든요. 가공 저항 때문에. 플레이를 하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깎는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렇게 깎는 건 맞는데 공구가 여기 요 원의 중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확인 눌러주시고 빠져나오시고 도형 1체인에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여기 흰 여백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체인 추가를 누르고요. 여기 적십자 모양으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원의 센터를 여기 클릭해 주세요. 왼쪽 마우스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점체인 2가 생겼죠? 얘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체인 1에다가 놓고 왼쪽 마우스로 손에 띄세요. 그럼 순서가 바뀌었죠? 확인 누르시고 꼽혀진 거 어떻게 바꿀까요? 업데이트 치시면 뭔가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죠. 가공 경로 누르시면 공구가 센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플레이 눌러주시면 센터로 들어가는 공구,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공됩니다. 깊이 더 들어갔나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정면, 오른쪽 마우스, 벽면. 이상 없죠? 확인 눌러주시면 됐고요. 자, 마지막 공정인 탭 드릴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선들이 좀 불편하신가요? 그죠? 요런 그 툴패스 선들이 좀 불편하죠? 그럼 얘를 한번 숨겨 볼게요. 자, 숨길 때는 이게 다 숨길 거잖아요. 요걸 일단 클릭하고요. 그러면 선이 다 체크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요 귀신 모양 하나 보이죠? 여기 물결 하늘색 보이죠?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숨겨져요. 이렇게 숨겨 놓고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드릴 가공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소 눌러서 센터 제고 잡았던 거 기억하시죠? 클릭,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 누르시고 탭은 어디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운하사 탭, 전하사 탭.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떤 거 쓴다? 운하사 탭. 전하사 탭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 자동차에 쓰겠죠. 자동차의 바퀴가 4개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좌우의 나사의 방향이 틀려요. 회전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네, 보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좌우 쪽이 나사가 좀 방향이 달라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이제 라이트 핸드 운하사 탭을 쓰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공구 번호 4번. 아까 지름은 M8이니까 8로 바꿔주시고 조건 들어가셔서 4번인 거 확인하고 자, 얘는 이송 속도 먼저 주지 말고요. 주축 회전수 우리 200으로 줬었죠. 엔터 주시고 이송 속도는 250이죠. 250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붙여준 이유는 사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순차적으로 하려고 한 것 뿐이고요. 사실은 얘를 이렇게 안 쓰고요. 저는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200 곱하기 1.25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제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이상 없죠? 확인 누르시고 절삭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팩트릴이 아니라 탭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여기 맞죠? 탭 모양 나왔죠? 링크 파라메타 다 그대로 두시고 깊이만 아까 얼마? 아까 그 드릴 깊이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28.5였죠? 엔터. 절상유 온돼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전체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귀신 모양 이걸 다시 클릭해 주시면 전체가 다 나와요. 자, 그래 놓고 요거 전체가 이미 다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가공 경로 아니라 상단에 있는 요 가공 경로 한번 클릭하시면요. 요거예요. 그러면 전체에 해당하는 툴패스 공정을 볼 수 있어요. 회색으로. 네, 됐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상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뭘 보고 싶냐면 이제 요 그림은 요거 이해하셨죠? 이제 확대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을 이제 초반에 제가 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오른쪽 마우스 입체로 놓고요. 시뮬레이팅을 할 건데 그러면 시뮬레이팅 하려면 3차원의 어떤 소재 두께가 있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 설정을 이미 했고요. 상단에 보시면 여기 까만 물결 말고 여기 덩어리 하나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당겨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 누르시면요. 희한하게도 나옵니다. 센터 드릴, 여기 이제 바깥 윤곽 쪽에 해당하는 평엔드 밀, 그 다음에 깊이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포켓 한번 밀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탭, 여기까지. 이상 없죠? 확인 누르시고. 공정이 제대로 짜여져 있으면 우리는 이제 G1을 누르시면 이제 비로소 이제 NC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됐죠? 데스크탑 해놓고 T 뭐 바꾸셔도 되지만 그냥 내비둘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공정에 해당하는 G코드를 마스터캠의 에디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됐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가지고 밀거나 당기면 화면을 커졌다 작아졌다 제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 없죠? 자, 퍼센트 뒤에 이런 내용들도 보이죠? 우리 2번 공구 썼고 1번 썼었고 4번 썼었죠.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머신센터에서는 읽지는 않지만 보기 싫으시면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OD에는 이게 뭘까요? 프로그램 번호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치워요. 요 OD에까지 딜리트로 치우고 프로그램 번호를 넣는 편입니다. 프로그램 번호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 다음에 G21은 밀리미터 단위를 쓰겠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장비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밀리미터 단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G21을 기본적으로 뭐 이제 장비가 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렇고 G27은 XY 평면 쓰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이제 절대좌표 이 말이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점 복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수기 그 프로그래밍 할 때는요, 이 원점을 막 보내거든요. 근데 원점은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쓰자면 상대좌표로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키고 공구 교환 위치로 일부러 보내서 주축 한 방향으로 세워놓고 2번 공구를 호출하고 뭐 이렇게 쓰긴 한답니다. M06은 2번 공구로 주축에 있는 공구를 빼서 교환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2번 공구가 이제 주축에 꽂힌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G54 좌표계 썼고, 그 다음에 A0는 X축에 해당하는 이게 회전축인데요. 얘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장비는 3축 장비이기 때문에 A, B, C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4축, 5축 되는 장비들은 A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주고 값을 주면 회전을 해버려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인덱스나 뭐 그런 데 내용이니까 일단은 지금 나오는 포스트 상에서는 얘는 의미는 없다. 근데 지워도 된다. 그리고 이제 센터 드릴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줬던 RPM 기억나시고, M3는 뭐죠? 예, 주축 정회전이죠. 그 다음에 얘 경보정은 없겠죠. 찌르는 공구니까. 센터 드릴은 다 길이 보정만 필요하죠. 안전 높이 없고. 기억나시죠? 절삭력 뿌리고. 그 다음에 G98은 공구가 가공을 다 하고 나서 어디까지 든다? 예, 초기점으로 복귀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센터 드릴을 팩이고, 센터 드릴로 가공하라, 고정 사이클 사용하라, 요만큼 찌르고 요렇게 들어라. 요만큼 찌르고 요만큼 들고 다시 이만큼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게.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요렇다는 거고, 사이클 취소고, 주축을 세우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잠시 선택적 정지죠. 우리는 이제 옵셔널 스탑을 안 쓸 거니까 뭐 지워도 안 지워도 상관없고요. 강제로 이제 무조건 세우려면 M00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3번 공구 교체, 같은 위치 내려와서 팩 드릴로 가공. Q 값은 아까 팩 값이었고. 그 다음 1번 공구는 뭐였죠? 평 엔드밀 와서 장보정 부르고 내려와서 경보정 부르고. 아까 평 엔드밀 할 때는 그 피드 값을 2번 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송 속도, 그 다음에 이건 Z축 이송 속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탭은 제일 마지막에 있겠죠. 4번 공구 탭 부르고, 탭 공구 사이클은 84에 해당합니다. 200 줬었고 250이고 여기까지. M30은 다시 도돌이표로 다시 커서가 위로 쑥 올라가는 기능을 갖겠죠. 뭐 양산할 때 이게 필요한 그 내용이니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봤냐 하면, 뭐 좀 많이 봤습니다만은, 머신센터 이제 기계 가공 도면을 보고, 마스터캠에서 제도했고,
그 다음에 그 제도된 도면에다가 가공 경로 툴패스 생성했고, 그 툴패스를 NC로 생성하고 수정 편집하고, 추가적으로는 기계 가공용 이제 NC G코드, M코드를 좀 설명했습니다. 사용한 공구들은 T0, 1, 2, 3, 4 네 가지를 사용했고요. 의미도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좌표에 해당하는 거 설명드렸고, M코드도 조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치와 이론치에 대한 좀 어떤 차이점, 뭐 중요성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사용된 사이클 또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미절삭은 미삭으로 뭐 부르기도 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 도면을 보고 캠을 짰다, 그죠? 예, 요까지 짜는 것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